사랑만으로 충분할까요?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가족들과 맞서야 했던 이야기. 존중 없는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역입니다. 올해 27살이고 서울에 있는 한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제 꿈을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첫사랑인 현우를 만났어요.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믿었어요. 현우와 저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어요. 같은 과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그는 학업에도 성실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유머와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다정한 성격과 배려심에 끌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동아리 활동이 끝난 뒤 늦은 저녁,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영아,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거 어때?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 사귀었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 너무 잘 맞았어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것은 서로를 배려하며 항상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웃고 힘들 때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현우는 제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제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넜어요. 지영아, 너무 애쓰지 마.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 쉬어도 돼.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늘 위로받았고 그의 존재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은 저희 둘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며 축복받는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의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우리는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드레스와 장소를 정하고 초대장을 고르며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행복이 그렇게 빨리 깨질 줄은요.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두 가족 간의 가치관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현우와 함께 두 가족을 조화롭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특히 현우의 어머니인 순자 여사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녀는 며느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 준비 중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 통화 이후 저는 현우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만 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랑과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혼이라는 꿈이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저와 현우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두 가족이 어떻게 갈등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존중과 지지가 없는 사랑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아프고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경험 덕분에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어요. 현우가 결혼 계획을 부모님께 알린 후 저는 그의 집에 처음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단정한 옷을 고르고 머리도 단아하게 정리했어요. 현우는 제가 너무 긴장하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죠. 지영아, 우리 엄마가 까다로워 보일 수 있어도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놓았지만 그래도 초조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고 특히 그의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현우의 집은 서울 외곽의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큰 집이었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푸른 정원이 눈에 들어왔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집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살짝 압도당했어요. 이런 집에서 살아온 현우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상상하며 그의 어머니 순자 여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순자 여사님은 정갈한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깍듯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와줘서 고맙구나. 편히 있어?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가족들이 저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순자 여사님은 저를 유심히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만들 줄 모르지 않니? 지영 씨는 그런 걸 배운 적 있니?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단순히 그녀의 며느리감으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순자 여사님은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지영아,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니? 저는 기꺼이 돕겠다고 대답했어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거실에서는 현우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도우려 하지 않았죠? 혼자서 설거지를 끝낸 후 부엌에서 나왔을 때 저는 살짝 지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일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순자 여사님이 이미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아침 준비 좀 도와줄래?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통 방식은 이렇게 해야 해. 김치를 담글 때도 정성을 다해야 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대충 하더라.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현우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요. 그저 웃으며 떤마 말씀 잘 들어. 곧 익숙해질 거야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왜 현우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그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까? 저는 점점 순자 여사님과의 만남이 단순히 그의 가족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를 시험하는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받는 듯했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현우와의 사랑이 여전히 단단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의 가족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점점 더 버거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가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실망으로 다가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현우의 집에 갈 때마다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순자 여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 기꺼이 도왔지만 점점 그 일이 제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늘 해야 할 일을 준비해두고 계셨어요. 지영아, 바닥 좀 닦아줄래? 내일은 시장에 같이 가자. 무거운 걸 좀 들어줘야 해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지쳐갔어요. 특히 시장에 갈 때마다 어머니의 지시대로 물건을 사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길에서 저를 만난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우리 집에 들어올 며느리인데 참 성실하죠? 요즘 이런 애 보기 힘들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제겐 묘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며느리로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느꼈죠.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어서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우야, 너는 내 엄마가 나한테 집안일을 다 맡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는 잠시 생각하던 별다른 고민 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조금만 참아. 결혼하고 나면 이런 일은 훨씬 줄어들 거야. 엄마도 곧 너를 더 편하게 대해주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제가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내가 더 노력하면 어머니도 결국 나를 받아들여 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의 요청에 계속 순응했어요. 하지만 일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 불만은 점점 쌓여갔어요. 그날도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왔을 때 온몸이 녹초가 된 느낌이었어요.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는 동안 어머니는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은 대청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영아, 내가 와서 도와줄 수 있겠지?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힘겹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있던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과 함께할 준비가 된 걸까? 이렇게 힘든데 결혼 후에는 정말 나아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현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현우야, 나는 내 엄마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게 정말 괜찮은 거야? 현우는 여전히 웃으며 가볍게 대답했어요. 지영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엄마도 언젠가 너를 인정하실 거야. 우리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잘 되고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의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가 제 편에 서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제가 느끼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참아라 우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현우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제 마음을 채워갔어요. 어느 날 저는 시장에 다녀온 후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며느리가 된다는 건 단순히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된다는 뜻이 아니야. 우리 집의 전통과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지. 그 말은 마치 제가 결혼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추석, 저는 현우의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초대를 받았어요.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이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현우의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명절 준비를 도울 방법에 대해 고민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음식을 준비할 것을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어요. 추석 당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벌써 몇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도울 준비를 했죠. 지영아, 전 부치는 거부터 시작해볼래? 간단하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저를 유심히 살피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번 뒤집다 보니 모양이 조금 흐트러졌고 어머니는 바로 말씀하셨죠.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더 연습해서 잘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송편을 빚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송편 빚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손에 익지 않아 예쁘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본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가족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네. 이런 며느리를 들이면 우리 집이 오히려 더 힘들겠어.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모두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더 열심히 송편을 빚으려고 했어요. 오후가 되자 부엌에서의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저는 계속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렸어요. 어머니는 제 손놀림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통 방식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릇은 왜 그렇게 놓았어? 저쪽에 놔야지.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음식을 세팅하고 부엌에서 나오는 그릇을 챙겼어요. 식탁에 앉으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이거 좀 치우고 나중에 먹어. 아직 할 일이 많아. 저는 결국 다른 가족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접시를 치우고 새 음식을 내오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식탁에 앉아 음식을 맛볼 기회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그릇과 도구를 정리하고 부엌을 깨끗이 치웠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무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아직 멀었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계속 움직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탁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결국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옆에서 어머니 혜숙 씨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지영아,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현우네 집에서 명절 준비를 도왔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전을 부치고 송편도 빚고 식사도 준비했는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앉아서 먹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계속 지적하시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현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말을 하면서 저는 더 더러워져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지영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는 잘 알아. 그런데 그 집에서는 내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구나. 그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단다. 엄마가 직접 그 집에 얘기할게. 저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일이 더 커질까 봐 걱정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아니야, 지영아.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무리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이라 해도 기본적인 존중은 받아야지. 그들이 너를 그렇게 대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단호한 표정으로 현우 어머니 순자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며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자 씨,
저 해숙입니다. 우리가 서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순자 여사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 해숙 씨, 무슨 일이신가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 바른 척하면서도 미묘하게 냉랭했어요. 엄마는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딸 지영이가 현운의 집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다 듣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영이는 며느리가 되려는 사람이지 그 집의 하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순자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느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숙 씨,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군요. 우리는 지영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려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우한 것뿐입니다. 혹시 지영 씨가 뭔가 오해한 건 아닌가요? 엄마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오해라뇨. 제가 들은 바로는 명절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지영이 혼자 도맡아 했고 정작 가족들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데 그게 전통적인 대우라면 저는 그 전통을 존중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순자 여사님은 약간의 짜증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런 방식으로 며느리를 맞이해왔습니다. 지영 씨가 그걸 힘들게 느꼈다면 어쩌면 그 아이가 우리 집과 맞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억지로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엄마는 순자 여사님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순자 씨, 제 딸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해하려고 하신 적이 있나요?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딸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영 씨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우리 집안의 전통과 규율을 이해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저희는 며느리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아이는 우리 가족에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옆에서 마치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는 그런 순자 여사님의 태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순자 씨,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통과 규율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정말 옳은가요? 제 딸은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제 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서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순자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도 고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 집안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며느리를 맞아왔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이 유지해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해숙 씨가 저희를 이해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순간 통화는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옆에서 엄마의 표정을 살폈지만 엄마는 흔들림 없이 전화기를 꼭 쥐고 계셨어요. 좋습니다. 순자 씨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그 집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영이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도울 겁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통화를 끝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영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그 집은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거야.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그 집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어요. 현우는 어머니와 순자 여사님 사이의 통화 내용을 알고 나서 곧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지영아,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면서? 왜 그렇게까지 했어? 너도 알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걸?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현우가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주길 기대했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현우야, 내가 지금 나를 탓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나는 그 집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나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현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알아.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다는 것도 너도 알고 있었잖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내 엄마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일이 더 꼬였잖아. 그의 말은 마치 모든 잘못이 제게 있다는 듯 들렸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내가 참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침묵했잖아. 내가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왜 나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조었어요. 나는 그냥 일이 더 커지지 않길 바랬어. 나도 힘들었어. 우리 엄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제 편에 서줄 의지도 없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야, 나는 내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 너는 내가 아니라 내 가족 편만 드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 현우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동안 제가 현우와 그의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희생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제 손은 떨렸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단단했어요. 그는 곧 전화를 받았고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현우야,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 그는 놀란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해온 시간을 생각해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현우야, 나 혼자만 노력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나는 그 집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고 너조차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현우야, 나도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함께하는 건 서로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며칠 후, 저는 어머니와 산책을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잘했어.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잘 알아. 하지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택이었어. 엄마는 내가 항상 행복하길 바란단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위로와 지지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현우와의 기억은 여전히 가끔 떠올랐지만 그와의 관계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저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어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담담하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제게 너무나 큰 아픔과 혼란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삶에서 중요한 배움의 계기가 되었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했으니까 당연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에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제가 현우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할 때 어머니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요. 지영아,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들이 너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 말은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처럼 제 자신을 탓하는 대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헤어짐을 결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그 관계를 통해 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사랑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며 서로를 위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현우와 저는 그 과정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누구인지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니와의 대화도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서 지지해 주셨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지영아, 사랑은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 말은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랑을 찾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겪은 모든 일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나를 잃어가는 사랑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도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